이건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공학자들이 모인 회의실. 누군가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외칩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험준한 산맥들과 그 틈바구니에서 탄생한 정밀 기술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평생 한국을 문명의 무덤이라 조롱하며 기술 전수를 거절했던 노학자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40년 전 우리가 장난감 취급하며 냉대하고 내쫓았던 그 청년들이 이제는 전 세계가 탐내는 독점 기술의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오만했던 유럽 공학계가 깊은 정적에 휩싸이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설적인 역정극이 시작되는 현장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그 가혹한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일까요? 구독 누르시고 끝까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곳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스 크루거입니다. 40년 전 한국의 젊은 기술진들이 낡은 도면을 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조잡한 장난감이나 만들 시간에 기초 공학이나 더 배워오라며 그들을 문 밖으로 내쫓았던 제 오만함이 지금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평생 한국을 기술의 불모지라 비웃어온 제가 이제는 그들이 만든 신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펜타곤 지하 4층, 세계의 군사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차갑고 비밀스러운 브리핑룸입니다. 사방을 가득 채운 거대한 대형 모니터들 사이로 수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미 국방부의 거물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웁니다. 방 안에는 기계가 뿜어내는 미세한 열기와 오래된 커피 향, 그리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장성들에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완벽하게 착각해온 한 나라의 비밀을 폭로해야 합니다.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마우스를 쥐고 있는 손가락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화면 가득 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의 지형도가 떠오릅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그 땅은 온통 주름진 갈색과 짙은 초록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략적 가치 제로라고 평가하며 무시했던 땅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 낮은 목소리가 정적 속에 깔리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평야지대의 정역전과 광활한 사막의 공습만을 연구해온 이들에게 이 주름투성이 땅은 그저 진군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줄 데이터는 그들의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중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한반도를 관통하는 험준한 산줄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우리는 평야가 문명을 만들고 그 평야에서 강력한 기동 전력이 탄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이 지독한 땅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몰래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술 시험장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장성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파른 바위산을 박차고 오르는 영상이 재생됩니다. 육중한 쇳덩이가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거친 비탈을 뛰어오르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우리의 에이브람스도 이 지형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괴물 같은 전차는 다릅니다. 이들은 애초에 불가능한 지형을 정복하기 위해 태어난 비밀 병기인 것이지요. 저는 자료 화면을 더욱 확대하며 한국의 지질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지각을 이루고 있는 단단하기 그지없는 화간감 지층, 농사를 짓기엔 최악이라던 그 돌덩이들이 사실은 수십 톤에 달하는 기갑부대의 하중을 묵묵히 견뎌내며 가장 완벽한 훈련장을 제공해왔음을 증명합니다. 펜타곤의 분석관들이 바쁘게 노트북을 두드리며 제 말을 검증하기 시작하는군요. 우리가 지난 40년간 한국의 방위 산업을 내수용이라 치부하며 비웃는 동안 그들은 이 험준한 산속에서 세계 어느 강대국도 견뎌내지 못할 혹독한 환경을 극복해왔습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실의 열기는 뜨거워지다 못해 데일 듯합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왜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북극의 혹한 속에서도 고장 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여름엔 아열대 같은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이 극단적인 기후와 지형이 한국의 무기를 무결점의 상태로 단련시켜 온 것입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믿기 힘들다는 듯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공을 들였던 유럽제 무기들이 한국산에 밀리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깊게 끄덕입니다. 가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그들이 70%의 산악과 화관감 지층, 그리고 사계절의 가혹함을 이겨내며 쌓아온 생존의 DNA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를 무기의 성능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점차 경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이제 화면에는 미 국방부가 한국의 독점 계약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리포트가 올라옵니다. 펜타곤의 전략 자산들이 현대 전장에서 겪고 있는 한계점들을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평탄한 길을 걷는 법을 가르치지만 한국의 기술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칩니다. 현대전의 중심이 험난한 지형과 극단적인 환경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파트너는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회의실의 대형 모니터 속 한반도 지형도가 이제는 황금빛으로 빛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버려진 땅, 가치 없는 변방이라 여겼던 그 주름진 산맥들이 사실은 세계 기술 시장의 질서를 재편할 거대한 보고였다는 사실에 펜타곤의 심장부가 요동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닙니다. 지형의 저주를 문명의 축복으로 바꾼 한 민족의 끈질긴 집념에 대한 항복 선언입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자 수백 명의 분석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해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서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의 지도를 말없이 응시하는 중입니다. 40년 전 그들이 낡은 가공품을 들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보냈던 그 차가운 비웃음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들은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산을 깎고 돌을 깨며 오늘날의 전설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 국방부가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이 역사적인 장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숨겨온 진짜 비밀, 그 40년의 침묵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전율하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막이 이제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한반도의 지형도가 서서히 입체적으로 변하며 뾰족뾰족 솟아오른 산맥들이 회의실 벽면을 압도합니다. 분석관들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흐르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시선이 가장 머무는 곳, 바로 이 땅의 뼈대인 화관감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그 단단한 돌덩이들이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보이지 않는 스승인 셈입니다. 여러분, 화관감은 다이아몬드만큼이나 지독하게 단단한 돌입니다. 삼날이 들어가지 않고 포크레인 이빨이 부러져 나가는 이 지질 구조는 건축업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땅인 것이죠. 하지만 기술을 만드는 공학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완벽한 천연 시험장이 없습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전차가 주포를 발사할 때 땅이 물러지면 조주는 엉망이 되고 차체는 뒤틀립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단단한 화관감 지반은 거대한 대포의 반동을 바위처럼 묵묵히 받아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평야지대에서 개발된 무기들이 한국에만 오면 맥을 못 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 위에서만 굴러가던 녀석들이 한국의 칼날 같은 바위와 험준한 돌산을 마주하는 순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독한 돌산과 싸우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바위를 뚫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고 산을 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의 기술력을 외계인 고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회의실 모니터에 한반도의 사계절 변화가 빠르게 흐릅니다. 여름철,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집중, 호우와 숨이 턱턱 막히는 습도, 그리고 겨울철, 시베리아의 칼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영하 20도의 혹한. 이 극단적인 온도차는 기계 장치에게는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밀한 전자 부품은 습기에 타버리고 금속 부품은 추위에 수축하여 깨져버리기 일쑤인 것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한국의 기술 제품들은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매년 일상으로 겪으며 단련됩니다. 별도의 특수 테스트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전천후 테스트 챔버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도, 북유럽의 살벌한 추위도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고향 땅에서 다 겪어본 시시한 환경일 뿐입니다. 펜타곤의 장성들이, 자기네 장비들이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형에서 왜 고장이 났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지형이 만들어낸 전략적 불멸성입니다. 과거 몽골의 기마병이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일 때도, 청나라의 대군이 중원을 삼킬 때도 그들은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점령은 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통치는 불가능했습니다. 수만 개의 골짜기마다 숨어있는 저항군, 그리고 마차조차 지나갈 수 없는 험난한 산길은 점령군에게는 끝없는 소모전의 늪이었습니다. 이 끈질긴 생존의 역사가 현대에 이르러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입니다.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던 조상들의 그 정밀한 손재주가 이제는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와 정밀 회로를 설계하는 힘이 된 것이지요. 저는 장성들에게 단언합니다. 우리가 보는 저 한국산 장비들의 유연한 관절은 사실 수천 년간 산길을 걸어온 한국인들의 무릎 관절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제 비유의 회의실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차는 다른 나라 전차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독특한 자세를 취합니다. 무릎을 굽히듯 차체를 낮추고 가파른 언덕 위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며 포탄을 날립니다. 평야만 보고 자란 우리 공학자들은 꿈도 꾸지 못한 오직 산의 아이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적인 기동인 것이죠. 이제 회의실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바뀝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과 적이 된다면 우리는 단 한 뼘의 땅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낮은 읊조림이 공기를 가릅니다. 40년 전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전수해준에 만회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 그들은 이미 이 험난한 땅의 비밀을 기술에 녹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야에서 안주할 때 그들은 화간암 바위를 정으로 쪼개며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 4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전 세계 기술의 판도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미 국방부는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 미친 지형에서 살아남은 괴물 같은 기술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패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의 고위 관료들이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그 독점 기술의 정체, 그 충격적인 실체가 이제 다음 막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 너머로 흐르는 저 수치들이 보이십니까? 지금 펜타곤 지하 브리핑룸의 대형 화면에는 전 세계 공학계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던 한국의 신기술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기계공학의 정점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독일과 미국의 노학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린 듯 하얗게 질려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안경을 닦고 또 닦아내는 것이죠. 제가 40년 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그 조잡한 장념감이 이제는 우리 인류 문명을 지탱할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물리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오차 범위 0.1% 이내로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독일 공학연맹의 수석 고문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적 격차를 마주한 학자의 처절한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방산 데이터는 냉정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화면 속 한국의 전차와 자주포들은 깎아지른 듯한 화관감 절벽 위에서도 마치 평지를 달리는 듯 유연하게 차체를 제어하며 불을 뿜어냅니다. 70%가 산지인 그 척박한 땅에서 40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도끼를 품고 갈고 닦은 이 독점 기술의 정체가 드러나자 회의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가라앉습니다. 장내를 지배하는 것은 압도적인 공포와 뒤늦은 후회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조롱하는 동안 저들은 산을 깎아 연구실을 만들고 바위를 정으로 쪼개며 공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군요. 미 국방부의 한 고위 전략가가 쉰 목소리로 단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우리의 낡은 기술을 전수받아 조립이나 하는 하청 기지로만 여겼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도면 한 장을 구걸하러 우리 연구소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냈던 그 차가운 멸시와 비웃음이 이 브리핑룸의 공기 중에 부끄러운 잔상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비웃음의 침을 닦아내며 묵묵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평야 문명론에 안주하던 우리를 비웃듯 세계 공학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역사적 복수극을 완성한 것이죠. 이제 화면에는 미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긴급 명령서가 올라옵니다. 한국과 무기체계 공동개발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라. 조건은 한국이 제시하는 대로 무조건 수용한다. 이 문구가 화면에 뜨는 순간 펜타곤의 장성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어제의 스승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제자였던 한국 앞에 백기를 들고 기술 구걸에 나선 것입니다. 백지수표를 내밀며 제발 우리와 손을 잡아달라 고 애원해야 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 40년 전 그들을 문 밖으로 내쫓았던 저 한스 크루거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장난감이라 불렀던 그것은 이미 전 세계의 전장을 지배하는 신의 창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한국 기업의 수장들이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 지난 40년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이 나라도 망한다는 각오로 버텼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기술 개발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학자들을 격려하던 빛바랜 영상이 지나갑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또다시 외세의 침략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 처절한 한이 서린 집념이었던 것이죠. 그 뜨거운 눈물이 화관감보다 단단한 기술의 뼈대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뼈대가 우리 서방 국가들의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공학자들은 이제 패배를 넘어 경외심에 사로잡힌 표정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평야지대의 정밀공학이 한국의 산악형 전천후 기술 앞에서는 한낱 종이장처럼 무력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는 법만 연구했지만 한국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는 법을 발명했군요. 누군가의 탄식이 펜타곤 브리핑룸의 정적을 깹니다. 이 40년의 침묵은 사실은 거대한 쓰나미를 준비하는 폭풍 전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기술 패권의 무게추는 완전히 서울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브리핑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화면 속에는 한반도의 거대한 산맥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주름진 산맥들 사이사이로 한국의 독점 기술이 촘촘하게 박혀 빛을 발합니다. 이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천년의 침략사를 견뎌내고 70%의 산악지형을 삶의 터전으로 바꾼 한 민족의 피와 눈물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자 펜타곤의 분석관들과 수뇌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해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닙니다. 40년 전의 조롱을 전율로 바꾼 한국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의입니다. 저 한스 크루거는 이제 브리핑룸 구석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40년 전 제가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도면의 주인공들이 지금 제 앞에서 거인이 되어 서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이토록 가혹하고도 장엄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장난감이 전 세계를 구원할
전설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미 국방부가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이 역전의 순간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공학사와 군사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신화로 각인되는 서막이 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서류가 탁자 위에 놓이자 펜타곤의 브리핑룸은 유령이라도 지나간 듯 서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 자신들의 오만을 꺾고 한때 원조를 구걸하던 나라의 발치 아래 독점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의 항복 문서를 내민 역사적 경외심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갈무리하며 화면 속에서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는 K방산의 심장부를 응시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험준한 산맥은 더 이상 저주받은 지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강철의 요람인 것이죠. 수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펜타곤의 거물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 작은 땅에서 이런 괴물 같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느냐고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한반도의 야경 위성을 띄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저 불빛들. 저것은 단순한 전깃불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침략의 불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한 민족의 지독한 생존 의지가 타오르는 불꽃입니다. 몽골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청나라의 대군에 포위당하고 일본의 총칼 아래 놓였던 그 암흑 같은 세월을 버티게 한 힘. 그것이 지금 한국의 무기 속에 흐르는 DNA의 정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무기들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확신을 넘어 경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척박한 돌산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던 그 투박한 손길이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회로를 만지며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땅과 싸웠고 침략을 막기 위해 산과 대화했습니다. 그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 이제는 강철의 갑옷을 입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펜타곤 장성들의 고개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는 것이죠. 한국의 무기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쇳덩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5,000년간 쌓아온 불굴의 정신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세계의 방산 시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전차에 열광하고 호주가 한국의 장갑체 엄지를 지켰으며 이제는 우리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의 전장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침략자들의 말 발굽 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했던 비운의 반도가 이제는 전 세계의 위협을 막아내는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사가 기록할 가장 위대한 대반전이자 지형의 저주를 승리의 축복으로 바꾼 기적의 드라마인 것이죠. 40년 전 제가 그들의 도면을 쓰레기통에 던졌을 때 그들은 이미 이 거대한 역정흑의 설계를 마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펜타곤의 동료들을 둘러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과 깊은 존경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을 장애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산을 힘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기술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의 강철로 빚어내는지 말입니다. 제 브리핑이 끝나자 수백 명의 분석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전설에 바치는 헌사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의 워싱턴 밤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저 멀리 푸른 동해를 건너 험준한 백두대간의 능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돌을 깨고 쇠를 담금질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 한국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 터전을 지켜온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들이 흘린 피와 땀이, 당신들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이제는 전 세계를 전율케 하는 위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감히 이 땅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이제 전 세계가
당신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평화를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전 펜타곤 복도에서 쫓겨나던 그 젊은 엔지니어의 낡은 구두를 기억합니다. 이제 그 구두는 세계의 중심을 걷는 거인의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정복은 가능해도 통치는 불가능하다. 던 그 지독한 땅의 전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다는 새로운 신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빚어낸 이 전율의 역전 드라마에 전 세계가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한스 크루거 역시 평생을 바친 제 학문을 내려놓고 당신들의 위대한 여정에 기꺼이 동행하려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자부심이며 이 시대가 기다려온 진정한 영웅들입니다.